띵용. 이랬어. 띵용. 아빠 제일 좋은 거 말하네. 아까 했잖아. 그랬어? 또 해줄게. 잘 가. 그럼 영어로 해줘. Good night and 아니 해보 굿나잇. good night and 진짜 굿나잇은? have a 좋은 꿈. have a funny dream. 좋은 꿈, 좋은 꿈 꿔. 읽게. 티라노를 찾습니다. 수학 탐구, 길 찾기. 끊어진 길과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봅니다. 게임과 같은 미로찾기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성취감, 공간 감각을 키웁니다. 원아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그랬지? 나도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그래. 티라노가 사라졌어요. 아유, 또 어디 간 거야? 해나는 티라노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왔어요. 풀밭에 조그만 발자국이 종종종. 티라노다! 해나가 쪼르르 발자국을 따라가요. 저 앞에 동굴이 보여요. 저기다!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해나는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엉금엉금 동굴을 지나 밖으로 쑥. 휴, 동굴 속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해나는 길 가던 다람쥐를 불러 세웠어요. 다람쥐야, 티라노 못 봤니? 조금 전에 봤지. 저쪽으로 가던데. 아빠. 응? 근데 저쪽이면 여긴지 저긴지 모르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면 알잖아. 나 근데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 아까 못 봤어? 응. 으스스나무와 와그작 꽃길을 지나자 하얀 들판이 나왔어요. 아직도 으스스해. 해나는 지나가던 곰에게 물었어요. 곰아! 마셔. 혹시 티라노 못 봤니? 비슷했어? 조금 전에 봤지. 저기 사다리 위로 올라갔어. 해나가 사다리를 올라가요. 푸르릉 구름과 눈사람, 꽝꽝 고드름을 피해 사다리를 오르고 또 올라요. 여기에도 없나봐. 새야, 티라노 못 봤니? 방금 아래로 내려갔어. 화르르 골짜기를 빠져나온 해나는 커다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왼쪽 집으로 갈까? 오른쪽 집으로 갈까? 이건 티라노 발자국. 그러니까 왼쪽 집. 해나는 왼쪽 집으로 콩콩콩 들어갔어요. 캄캄해. 해나는 더듬더듬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어요. 달칵. 으악, 괴물이다. 이크, 잡히면 안 돼. 후다닥 달아나던 해나가 항아리 안으로 쏙. 그런데 티라노? 쉿. 해나가 드디어 티라노를 만났네요. 쿵쾅 쿵쾅. 칠룸박이 괴물이 온 집안을 돌아다녀요. 해나와 티라노를 찾는 걸까요? 아빠. 어? 근데 있잖아. 여기는 인형이 아닌데 여기는 인형으로 돼. 그러네. 변신했나? 그러게. 티라노, 내 말 잘 들어. 몰래 빠져나가자. 살금. 지금이야. 티라노 달려. 해나는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저만 치서 엄마가 손을 흔들어요. 해나는 티라노 인형을 꼭 안고 소리쳤어요. 엄마, 티라노 찾았어. 어느 길로 가지? 길의 방향과 주변 공간을 잘 살피며 찬찬히 길을 찾아요. 혹 길을 잘못 들었다면 재빨리 되돌아가 다시 도전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나온 길을 잘 기억하세요.
집으로 가는 길을 살펴보아요. 어느 길로 갈까요? 중간에 끊기지 않고 집까지 이어진 길은 하나뿐이에요. 길이 좀 더 복잡해졌어요. 이번에는 어느 길로 갈까요? 바위나 물 웅덩이 같은 장애물로 막혀있는 길을 피해 집까지 가보세요. 해나가 티라노를 찾아 집을 나섰어요. 티라노는 보이지 않고 길은 점점 복잡해져요. 끊어진 길과 장애물을 조심하면서 해나와 함께 올바른 길을 따라가 볼까요? 어디로 가지? 꿀벌들이 달콤한 꿀을 찾고 있어요. 예쁜 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선을 그어 안내해 주세요. 과자집으로 출발. 꼬불꼬불 숲길을 지나 과자집을 찾아가요. 친구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찾아서 선을 그어보세요. 길을 찾으며 공간 감각을 길러요. 공간을 이해해야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유아는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도형보다 방향, 위치, 거리 등의 공간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합니다. 유아기에 알아야 할 공간 개념에는 가깝다, 멀다의 거리 개념, 닿아 있다, 떨어져 있다의 분리 개념, 열려 있다, 닫혀 있다의 개폐 개념, 그리고 앞, 뒤, 위, 아래, 안, 밖, 왼쪽, 오른쪽 등의 위치 개념이 있습니다. 공간 개념을 익힌 아이들은 장애물로 막히거나 끊어진 길을 피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길을 찾아보게 하세요. 티라노를 찾습니다는 공간 개념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나는 티라노를 찾으려고 동굴 속과 숲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갑니다. 사다리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럼틀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또 집이 있는 쪽을 향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쭉 따라가는 일도 경험합니다. 책을 펼쳐서 해나가 가는 길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게 하세요. 미로와 같은 길찾기 그림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위치와 방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공간 감각을 길러요. 아이가 평소에 공간을 나타내는 말을 자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위, 아래, 방향을 바꿀 때는 왼쪽, 오른쪽, 들어가고 나올 때는 안, 밖과 같은 말을 자꾸 사용하면 보다 쉽게 공간 감각이 길러집니다. 또 마트나 유치원에 갈 때 아이 스스로 길을 선택해 보게 하세요. 기억력과 공간 감각은 물론 집중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도 있지? 몇 시야? 43분. 그럼 빨리 데려가. 숫자를 만난 날. 수학 탐구. 숫자가 생기기 이전 수를 나타내던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의 특징과 효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빠 여기에서 말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말없는 말이 틀리단다. 그거 아까 전에 말한 거. 그 인도에 쓰니까 아라비아한테 퍼주고 그런 거였잖아. 작은 배를 타고 동동. 가은이가 들어온 곳은 온갖 신기한 것들이 가득해요. 하트 모양 사과다. 하나, 둘, 셋. 무지개 오리는 하나, 둘, 셋, 넷. 줄무늬 토끼도 있네. 하나, 둘. 가은이가 수를 세며 놀아요. 사탕처럼 생긴 개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잘 기억했다가 엄마 아빠한테 말해줘야지. 가은이는 지금까지 본 것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 하트 사과가 셋, 무지개 오리 넷, 줄무늬 토끼 둘, 또... 그때 숫자 1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정말 다 기억할 수 있어? 그럼 이것 봐. 가은이가 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줄무늬 토끼 둘은 손가락을 이렇게 둘, 하트 사과는 셋이니까 손가락도 셋. 숫자 1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만약에 넘어지면 어떡해?
손가락이 도로 펴질 텐데. 숫자 1이 장난스럽게 또 물었어요. 만약에 친구가 사탕을 주면 어떡할 거야? 잠시 생각하던 가은이가 소리쳤어요. 그래, 돌멩이. 돌멩이를 가져가야지. 가은이가 돌멩이를 주워 들고 말했어요. 줄무늬 토끼는 둘이니까 돌멩이 둘. 하트 사과는 셋이니까 돌멩이 셋. 숫자 1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돌멩이를 잊어버리면 어떡해? 숫자 1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또 물었어요. 네가 본 것만큼 돌멩이를 다 모으면 엄청 무거울 텐데. 그럼 그림으로 그릴래. 가은이는 본 것을 그대로 그려보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그리려니 힘이 들어요. 아유, 아직도 더 그려야 돼. 그때 숫자 친구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가은아,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는 숫자 1, 2, 3, 4, 5, 6, 7, 8, 9 그리고 0. 숫자 2가 앞으로 쓱 나서며 말했어요. 안녕, 나는 2야. 수를 세어. 하나, 둘. 둘이면 바로 나. 숫자 2를 쓰면 돼. 드디어 숫자 3이 으쓱거리며 나섰어요. 안녕, 나는 숫자 3이야. 수를 세어. 하나, 둘, 셋이면 바로 나. 숫자 3을 쓰면 돼. 가은이가 숫자들에게 물었어요. 개미는 엄청 많아. 어떻게 해? 숫자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개미가 하나, 둘, 셋, 넷 모두 15. 수를 세서 15이면 숫자로 15. 그러니까 개미는 15. 이렇게 쓰면 되지. 이제 가은이는 숫자를 알아요. 이름도 모양도 모두 알아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낼게. 수를 세서 숫자로 나타내봐. 자신 있어. 사과는 몇 개? 1개. 토끼는 몇 개? 몇 마리? 2마리. 돌멩이는 모두 몇일까? 4개. 개미는 모두 몇일까? 5개. 가은이가 척척 숫자를 말해요. 신이 난 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아, 그런데 엄마 아빠도 숫자를 알아? 그럼 누구나 숫자를 배우고 숫자를 써.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했거든. 숫자는 똑똑하고 재미있어요. 가은이는 숫자 친구들이 마음에 쏙 들어요. 적은 배가 동동,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가은아, 우리를 잊지 마. 숫자 친구들 걱정 말아요. 수를 셀 때마다 숫자를 떠올릴 테니까요. 어린이 여러분,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요, 줄무늬 토끼 2마리랑 하트 사과 3개랑 무지개오리 4마리랑 사탕개미 15마리랑 1, 2, 3, 4, 5, 6, 7, 8, 9, 0 숫자 친구들 만났어요. 엄마, 아빠. 가은이는 오늘 할 얘기가 무척 많아요. 신기한 하트 사과, 무지개오리, 줄무늬 토끼, 사탕개미,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멋진 숫자 친구들 이야기도요. 숫자는 기호예요. 숫자는 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옛날에는 손가락이나 돌멩이, 그림 등을 이용해 수를 나타냈어요.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요. 손가락으로 수를 나타내요. 몇 개인지 수를 세어 표현할 때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가 1개예요. 두 손으로는 10가지 나타낼 수 있지요. 돌멩이로 수를 나타내요. 돌멩이로 몇 개인지 나타낼 수 있어요. 돌멩이 하나가 1개예요. 필요한 수만큼 돌멩이를 모아서 수를 나타내요. 그림이나 도형으로 수를 나타내요. 옛날에는 사물의 모형을 본떠 그리거나 점, 선 등의 간단한 도형으로 수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수를 나타내 돌이나 점토판 등에 새기면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들고 다닐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써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숫자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려요. 아주 오래전에 인도에서 만들어졌고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과 전 세계로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지요. 아래 점이 몇 개, 크고 작은 아래 점이 콕콕 박혀 있어요. 점의 수를 세어보고 점의 수를 나타내는 숫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숫자를 써봐요.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소리내어 읽으며 점선을 따라 숫자를 써보세요. 수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수를 세는데 익숙해져요. 유아는 먼저 사물의 개수를 세면서 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 둘, 셋과 같이 수의 이름을 익히며 세기를 시작하지요. 수를 세는 말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수를 셀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센 것을 또 세기도 하고 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순서를 건너뛰기도 하지요. 그러다 수를 세는 경험이 충분히 쌓이면 수영장에 3번 갔어. 생일까지는 10밤 남았어. 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수도 셀 수 있게 됩니다. 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숫자를 만나요. 숫자를 만난 날에서 가은이는 토끼나 오리, 개미 등의 수를 세어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물의 개수를 세어보고 수를 좀 더 쉽게 기억하기 위해 손가락이나 돌멩이, 그림 등을 사용해서 수를 나타내 봅니다. 이때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등장하여 수를 나타내는 숫자를 알려주지요. 아이들은 숫자 캐릭터를 통해 숫자의 모양과 이름을 훨씬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숫자에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수와 숫자는 다릅니다. 수는 사물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는 수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숫자를 알려면 먼저 3과 8, 2와 5 등 비슷한 숫자의 차이를 구별하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물건이 셋일 때 하나, 둘, 셋 하고 세어 셋이라는 수를 3이라는 숫자로 올바르게 연결지어 나타낼 수 있어야 하지요. 유아는 소근육이 발달하면서 직접 숫자를 손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신체 발달과 함께 숫자를 인식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자라지요. 따라서 무조건 숫자를 따라 써서 외우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숫자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수학 탐구, 미술과 도형. 도형의 기본 요소인 점, 선, 면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미술 작품에 담긴 수학의 면면을 감상하고 폭넓은 수학의 세계를 느껴봅니다. 후유, 하얀 종이 위에 수호의 한숨이 폭. 뭘 그릴까? 어떻게 그리지? 붓을 들었다 놨다 연필도 만지작 만지작 가만 지켜보던 포롱이가 폴짝 수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무거나 그냥 네 맘대로 그려봐.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래도 돼? 수호가 붓을 들어 종이에 쿡. 잘했어. 바로 그거야. 포롱이가 펄쩍 뛰며 발바닥을 짝짝 쳤어요. 수호는 어리둥절했지요. 이건 그냥 점인데. 호환미로의 파랑 3. 파란 바탕에 빨간색과 검은색 점 2개가 덩그러니 찍혀 있어요. 이 그림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림을 감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 점이 어때서? 포롱이가 붓을 들고 점을 콕콕콕 종이 가득 알록달록 동그란 점을 찍었어요. 점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네. 수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선으로도 그려볼까? 포롱이가 물감을 척척 묻혀 위에서 아래로 쭉 곱게 뻗은 선들이 근사해 보여요. 수호야, 너도 해봐. 수호도 포롱이를 따라 쭉. 난 잘 안 돼.
수호가 그린 선은 구불 이리저리 구부러져요. 빗자루. 아니야. 빗자루. 맞아. 아니야. 네 선도 멋진걸. 모리스 루이지의 세 번째 요소. 색색의 물감으로 그은 선이 여러 줄 겹쳐 있어요. 선명하고 강렬한 색깔이 쭉쭉 뻗어 내려가는 직선의 흐름을 더욱 돋보이게 해요. 솔 루잇의 붓으로 그리기. 노랑, 하양, 빨강, 파랑, 검정의 곡선이 구불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잘 어우러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선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번에는 점도 그리고 선도 그려요. 동글동글 점을 콕콕, 빼죽 선을 쓱쓱. 점과 점을 이어봐. 선과 선이 만날 수도 있어. 수호와 포롱이가 이리 콕 저리 쓱 신나게 그림을 그려요. 호안 미로의 그림을 그리다. 별이 총총 빛나는 밤에 아이들과 강아지가 모여서 다 함께 춤추며 노는 것 같아요. 아, 그림 그리는 거 재미있다. 실컷 그리고 난 수호가 바닥에 털썩. 포롱이가 웃으면서 색종이를 내밀어요. 이번에는 더 재미있는 걸 내보자. 색종이로 뭘 하지? 요리조리 생각하던 수호가 색종이 하나를 벽에 척, 또 하나를 척, 반듯반듯 색종이를 벽에 가득 붙였어요. 오, 제법인데. 포롱이가 싹둑싹둑 색종이를 자르며 웃어요. 엘즈워스 켈리의 9개의 사각형. 다양한 색의 사각형이 나란히 줄지어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은 느낌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색의 사각형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난 이렇게 할래. 포롱이가 색종이 조각들을 바닥에 착착, 삐뚤빼뚤 색종이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색종이로 그림을 만든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데. 앙리 마티스의 달팽이. 색색의 색종이를 뱅그르로 돌려붙인 모양은 달팽이가 등에 지고 다니는 집을 나타내요. 그림 속에서 달팽이가 보이나요? 잠깐만, 뱅글러. 뱅글러가 이거 아니야? 뭔가 그거를 뱅그르르 돌려붙였대. 기억났어? 나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어. 뭘 그리지? 어떻게 그릴까? 신이 난 수호가 방방 뛰며 소리쳤어요. 그러다 그만 물감통을 발로 툭. 하얀 종이 위에 물감이 왈칵 쏟아졌지요. 어떡하지? 종이가 엉망이 됐어. 수호가 울상을 지었어요. 괜찮아. 새로운 걸 해보자. 호롱이가 종이를 반으로 접었어요. 나처럼 손바닥으로 문질러. 수호는 포롱이를 따라 종이를 쓱쓱 문질렀어요. 이제 종이를 천천히 펼쳐봐. 거울에 비친 것처럼 양쪽이 똑같은 그림이 되었어요. 포롱아, 이번에는 날 따라해봐. 수호가 물감투성이가 된 손을 쫙 펴며 말했어요. 포롱이도 발바닥을 쫙 펴고 활짝 웃었어요. 좋아. 준비됐어. 수호가 손바닥을 착착, 포롱이는 발바닥을 척척, 손바닥, 발바닥 도장으로 멋진 무늬의 그림을 만들어요. 우와, 우리가 이만큼이나 그렸어. 수호가 어깨를 으쓱하자 포롱이도 칭찬했어요. 정말 대단해. 모두 멋진 작품이야. 포롱아, 이제 뭐 할까? 수호와 포롱이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은 한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우리 또 그리자. 그림 속에서 수학을 만나요. 수학에서 점, 선, 면은 도형의 기본 요소예요. 그림을 그릴 때도 점, 선, 면에서 시작해요.
멋진 그림 속에 담긴 점, 선, 면을 감상해 보아요. 점으로 그려요. 수학에서 점은 위치를 나타내고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런 점도 개수와 위치, 색깔이나 크기에 따라 형태와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호환 미로의 파랑 3. 미술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점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점을 어디에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그림의 느낌이 달라지지요. 선으로 그려요. 선은 수많은 점이 모여 만들어져요. 선은 굵기나 휘어진 모양에 따라 다른 느낌을 나타내요. 선으로 다양한 물체의 모양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지요. 모리스 루이지의 세 번째 요소. 곧게 뻗은 직선과 직선은 강한 힘과 속도감이 느껴져요. 솔 루이스의 붓으로 그리기. 구불구불한 곡선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면으로 그려요. 여러 개의 선이 모여 평평하고 납작한 면이 만들어져요. 선의 개수와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느낌의 면으로 색다른 미술 작품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엘주워스 켈릭의 9개의 사각형. 네모난 면이 단순해 보이지만 배열과 색깔에 따라 여러 가지 느낌을 담을 수 있어요. 앙리 마티스의 달팽이. 다양한 모양의 면이 모이고 평평하고 납작한 면도 입체적으로 보여요. 점, 선, 면으로 그려요. 점과 점을 연결해 선을 그리고 선과 선을 이어서 면을 만들어요. 그 속에 알록달록 색을 넣으면 다채로운 느낌의 새로운 세상이 그려지지요. 호환 미로의 그림을 그리다. 선과 면이 만나서 마치 춤을 추는 모습 같아요. 점, 선, 면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릴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그릴까? 동물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멋진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쭉쭉 선을 긋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의 면도 그려보아요. 미술 작품을 보며 수학을 느껴요. 자유롭게 표현해요. 아이들에게는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활동이죠. 아이들은 무언가를 보고 똑같이 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나 동물, 꽃, 사물, 자기 마음속의 감정이나 기분 등을 점과 선, 면으로 구성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미술 작품을 보면서 도형의 형태, 크기, 패턴, 대칭, 원근감 등을 느끼게 되지요. 이렇듯 그리고 만들어 보는 미술 활동 속에는 알게 모르게 수학적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미술에서 수학을 느껴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림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수호에게 개구리 포롱이는 점을 찍고 선을 그리고 색종이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물감이 묻은 종이를 접어 대칭이 되는 그림을 만드는 데칼코마니와 손바닥, 발바닥으로 물감을 찍으며 손발 무늬가 반복되는 패턴도 보여줍니다. 미술 속에서 점, 선, 면, 도형의 이동과 대칭,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껴요. 다빈치의 모나리자, 애셔의 테셀레이션, 칼더의 모빌 모두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작품 안에서 수학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에서는 황금비를, 테셀레이션에서는 규칙과 반복을, 모빌에서는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무게가 같다는 균형감을 찾을 수 있지요. 먼저 선이나 면 등 도형에서 시작해보세요. 어려운 개념을 몰라도 수학적 요소를 발견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